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신 코인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지고 있는 폐기물 시장, M&A로 변동하는 폐기물 시장, 코인텍의 미래는 이라는 그런 토픽으로 잡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차트 분석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자료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코엔텍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텍 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업들의 높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폐기물 처리 기업들이 이번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이제 태풍에 대한 영향도 있었어요. 그 장마가 사실 굉장히 요번 기간에 길었고 태풍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태풍에 의한 그런 피해들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정말 많은 폐기물에 대한 이런 그게 나왔죠. 폐기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신고가를 좀 찍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관련된 뭐 비중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비중들이 사실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폐기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수요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도시화가 뭐죠? 인구들이 밀집을 해서 결국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이런 처리 업체 처리 시설이 나온다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집값이나 이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님비와 핀피 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제 시설들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면 수질과 토양 환경 오염들이 발생이 되는데 최근에 증시의 테마가 뭡니까? 친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수질과 토양에 대한 이런 환경 오염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기 정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토지의 황폐화가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쓰레기 폐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관련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하루 쓰레기 평균 처리량이 26만 톤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으로 이러한 이제 쓰레기 폐기에 대한 이런 시장이 3.2% 정도로 약 3% 이상씩 꾸준히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 폐기물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국내 폐기물 처리량의 84%는 건설이랑 사업장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캐파가 원래 고정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집에서 많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증시에서 한번 이슈로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마나 이런 태풍에 관련된 그런 수혜도 있었지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영향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정부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이런 허가를 받는 것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시장은 커져 나가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게 됐을 때는 그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설립을 하더라도 무슨 시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은 항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시장은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다?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근데 공급,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해요. 업체가 마음대로 늘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급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재활용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매립과 소각에 대한 단가가 15% 그리고 9%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 기업체들에 대한 마진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점이 일단은 또 투자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겠고요. 국내 폐기물 시장 2020년 기준으로 약 17조 4천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엔 19조 4천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23조까지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쓰레기 폐기물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단가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하게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시설들이 늘어나지 못하는데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유율들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뭐 아시겠지만 뭐 경기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으더라도 쓰레기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무관하게 꾸준히 좀 상승한다라는 점이 또 이런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 항상 꾸준히 잘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굉장히 소각에 대한 이슈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지 업종들이 좀 상승한 것처럼 뭐 폐기물 처리가 갑자기 뭐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산사태 때문에 박살이 났다거나 아니면 태풍으로 날아갔다거나 그런 뭐 특이한 이런 생산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면은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그런 또 단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양날의 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중요한 게 이게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M&A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 기업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업 쪽에서 많이 좀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M&A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올해 3건 정도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 M&A 규모가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2조입니다. 2조 단위가 조 단위예요. 굉장히 크게 M&A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00억, 500억이면 웬만한 기업 삽니다, 여러분들. 뭐 상장사 아니면 300억, 500억 웬만한 기업들 다 사요. 그 300억, 500억 기업이 정말 작은 기업들 아닙니다. 굉장히 그래도 나름 탄신한 기업인데 조 단위에 세 개의 M&A가 있었는데 조 단위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콧물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지각경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도서 사업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서 사업을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서 사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서 사업 같은 경우도 뭐 교보, 예스24, 알라딘
뭐 인터파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얼마 많지 않잖아요. 기업들이 유통 라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M&A에서 합쳐지고 그다음에 그게 지각 변동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이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 폐기물 시장을 굉장히 크게 점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지각 변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코엔텍도 인수가 됐죠. IS 동수에 이제 IS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각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코엔텍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시설 투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187억 원의 규모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신규 매립 시설 조성을 위한 영업의 지속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커져가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진짜 얼마만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환경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환경 산업에 분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시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생활 폐기물보다 보시면은 건설 폐기물 규모가 훨씬 크죠. 지정의 폐기물도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활 폐기물보다 훨씬 더 큰 거고 이게 단위가 1입니다. 1이고 톤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용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매립과 소각에 대한 부분도 적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단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는 또 매립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소각이 생각보다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흐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은 높아지고 있죠. 왜냐면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진입 장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번에는 또 엄청나게 길었던 이런 긴 장마가 있었고 또 태풍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또 이제 3분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인텍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서니티를 보더라도 주가 이렇게 신고가 찍은 다음에 7, 8월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뭐 코엔텍도 7, 8월에 보시면 7, 8월에 똑같이 이제 고가를 찍었다가 좀 눌려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YN텍도 한번 볼까요? YN텍도 보시면은 7, 8월 때 고점 찍고 나서부터 좀 눌리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지금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 부분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때 한번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갔을 때 고가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들 또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좀 버텨주려고 했었지만 무너지면서 아랫라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이 8150원 라인을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지가 월봉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월 기간 동안 일단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5월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횡보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이제 시가고 종가기 때문에 종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가 종가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9,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와 줘야 5월선 자체가 꼬꾸라지지 않고 적어도 횡보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5월선이랑 10월선을 올라타 있어야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21선 올라타면서 그 미래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8,150원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려면 월봉상으로는 9,000원 정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왔을 때 9,000원 라인이 20주 선입니다. 당연히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 라인 뚫고 내려갔을 때 8,150원 라인이 요 아랫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은 지금 8,300원 부분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윗라인인데 어쨌든 요 라인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8,150원 라인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봉보다 조금 더 아랫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요 부분이네요. 요 아랫 라인 부분 8,150원 8,150원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한번 여기 뚫고 올라가고 내려갔었던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인데 보시면은 주가의 특성이 요 라인들 제가 끊어놓은 이 선들을 이탈을 했을 때가 주가의 단기간의 하락폭이 나왔고 이 부분 뚫고 갈 때 주가가 날아갔고 또 내려갔을 때 단기적인 급락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회복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까지 뚫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여기 주봉상으로는 7,000원까지 하방이 열리는데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저점 라인 뚫고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요 아랫라인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요 당연히 7,000원대네요. 7,300원 때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땐 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갔을 때는 7,000원 초반대까지는 하방이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일봉상으로도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8,150원 라인이 요 아랫 라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 부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좋겠고 그 다음 7,000원 라인이면은 코로나19 그 직전까지도 굉장히 좀 하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7,850원 라인이 단기적인 좀 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는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조금 더 하방이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8,150원까지 끼고 내려갔을 때는 적어도 7,800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하방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좀 단기적으로 또 하방이 크게 열리게 됐을 때는 7,000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폐기물 업체는 실적이 좀 일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라인 요렇게 크게 잡을 수 있고 또 짧게 봤을 때는 뭐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요 위 박스권 그 다음에 요 위 여기 아래 박스권 위 박스권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놀다가 아래에서 놀다가 위로 갔는데 뚫고 올라가면 윗 매물대까지 보다가 안되면 여기가 익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박스권 투자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요 아랫라인들에서 만약에 매수 만약에 8,150원 라인 뚫지 않는 거를 본다라고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9,500원 라인까지 상방 놓고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요런 라인처럼 장대 양봉까지 뚫고 간다면 1,5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되 올라가다가 다시 이 9,460원 50원 라인을 다시 뚫고 갔다가 하락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익절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엔텍 좀 정리 도와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차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종목명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아니면은 매수 평균 단가 아니면 비중 같은 거 좀 담아 주시고요. 기업 분석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기업 분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수월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만 원하시면 제가 차트만 하면 되는 거고 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 좀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지금 밤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11시 반이 넘어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주말이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궁금하신 종목군들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낌없이 좀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엔텍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